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변율입니다. 자,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 크리스마스가 또 이제 월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잠깐 그 동네에서 한잔하고 뭐 제가 한잔하는 데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오다 참치겠죠. 거기서 이제 한잔을 하고 낮에는 좀 쉬었다가 지금이 3시 정도 됐습니다. 오후 3시. 그래서 아까 밤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대본은 얼추 다 짜놓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또 어머니가 갑자기 점심 먹으라고. 그래서 녹음하고 먹겠다 그랬는데 이제 부침개를 해놨다. 제가 좋아하는 부추에 오징어 들어간 부침개라서 또 냠냠 먹고 이제 뭐 배뚜둥 기고 꺽꺽대다가 이제 3시쯤 녹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쭉 붙여갖고 연초까지 쉬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내일서부터 또 금요일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저도 그래야 돼요. 또 이제 내년도에 또 먹고 살 거 세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거저거 준비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아마 이제 이번 주말도 보면은 31일이 일요일이고 1월 1일이 이제 새해가 또 월요일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주말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휴, 그 동안 내일 26, 27, 28, 29, 30 요렇게 닷새를 또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뭐 저도 그 사이에 아마 올해의 마지막 뭐 녹음을 하나 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끔씩 쇼츠를 올립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1분 안에 딱 보실 수 있게끔 올리는 것도 좀 많이 좀 봐주세요. 희한하게 저는 제가 녹음이나 녹화 올리는 것보다 쇼츠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좀 희한한, 다른 분들은 쇼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아마 그 쇼츠 만드는 거에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거는 좀 죄송은 하나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이게 동영상하고 쇼츠가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쇼츠에도 뭐 올라온 거 없나 가끔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쇼츠는 금방 만들어서 금방 올리니까 그거는 최소한 일주일에 1개씩은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하기 전에도 이제 쇼츠 하나하고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쇼츠는 이제 제가 그 거제도 갔다 왔던 거 요걸 이제 하나 좀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은 1분 한 30초짜리인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근데 아무튼 올 12월이 참 버라이어티한 게 큰 비도 한번 왔었고요. 눈이 와갖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됐었고, 그리고 12월이지만은 영상 15도인가 16도였던 적도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제도 왔다 갔다 했던 때는 또 이쪽,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무래도 이 북쪽, 부천 쪽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또 영하 15도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12월 한 달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다. 이렇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몸이 참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특히 독감이라든가 몸살, 진짜 제가 한 11월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11월서부터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워낙 날씨가 좀 신묘하고 이상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버전 야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들 광고, 광고지만은 좀 이렇게 들을만하고 볼만한 광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어쨌든 24 시즌을 맞이해갖고 정말 큰 변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런 것 좀 한번 좀 모아서 얘기해보는, 오늘은 야구 이야기만 해도 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일단 10개 구단에 도대체 스토브리그 준비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 3시, 정확하게는 지금 3시 20 몇 분인데 요 현재까지 올라온 야구 뉴스를 보면 아직도 주요 소식은 뭐냐, 함덕주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극적으로 잔류 선언을 했다. 신혼여행을 길게 갔다 왔나봐. 제가 지난번 올렸던 거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일요일이면은 연락이 온다. 왜 연락하는 거야? 왜?
그 제가 오죽한 민망해갖고 쇼츠에다가 신혼여행이 연장됐나 봐요. 예, 이런 거 올리고는 앉아 있고,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예, 그때서부터 물론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휴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연휴 때는 조회수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매년 후보가 있다. 크보 5회 만에 5회 만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낚았습니다. 시볼드라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디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러나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쿼드러플 A, 그러니까 트리플 A보다는 난데 메이저는 조금 예. 이런 선수를 하나 업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요 소식.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허프라운께서 완도 해남군과 남해안 벨트 야구 인프라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 이게 왜 벨트가 되냐면은 이걸 통해 갖고 이제 저쪽 그 경남 남해 그리고 아마 진주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있는데 서쪽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완도하고 해남을 이렇게 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실내 연습장을 짓지 않는 한 바람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바람 장난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진도라서 그 근처지 않습니까? 다 완도, 해남, 요런 데가 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실까?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주요 소식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이제 올해 성적 역순으로 한번 대체 12월 25일 현재까지.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도 글쎄요. 국내 쪽에서는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12월 30일 29일까지는 야구단도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남아있는 FA 선수들 계약은 들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소식은 좀 들려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합의는 해놨는데 26일 발표 예정이다. 이런 선수들을 빼놓고 만약에 26일도 발표가 안 난다. 그러면은 새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미국이 일을 안 하니까. 예, 이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쫄리는 선수가 이제 바로 고우석이 되는 거죠. 왜? 고우석이 제가 볼 때 하나 좀 아쉬운 게 포스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를 잘 잡았어야죠. 고우석 포스팅 마감이 1월 4일이에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빨라야 1월 3일서부터 일을 다시 시작할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번 주가 그냥 어영부영 가버리게 되면은 고우석은 정말 막판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SC 당초 얘기했던 대로 그나마 오승환, 김광현을 영입에 따라서 재미를 좀 봤던 이제 세인트루이스 말고는 진짜 없는 건가? 예. 근데 그럴 거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가느니 그냥 한 해를 더 하고 진짜 FA 자격 내지는 실적을 더 쌓아서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늦어진 게 가장 결정적이긴 했습니다만 좀 포스팅을 한 시점이 그러니까 이정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올 시즌서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다 운 때도 좀 맞았고 그리고 이제 외야가 좀 올해는 자원이 없던 그런 또 미국도 FA이기도 했고 한데 고우석은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가 현재까지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키움은 현재까지는 뭐 잘 된 것 같아요. 후라도를 잡냐 못 잡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은 키움은 지금 조상우는 돌아옵니다만 안우진은 빠집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조상우 한 명이 오는 건 분명히 개투에 보탬은 됩니다만 키움은 전반적으로 지금 투수 뎁스가 얕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후라도가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대라고는 합니다만 헤이수스는 뚜껑 까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후라도하고의 계약이 어떻게 되냐 여부가 잠깐 이게 떨어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래도 키움 기준으로는 130만 불을 질렀습니다. 이 정도면은 키움 입장에서 꽤 지른 거죠. 그래서 후라도 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키움 입장에서도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후라도한테. 예, 그렇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남은 이슈는 뭐냐
제가 알기로는 서건창을 키움에서 자꾸 야 너 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서건창은 일단 키움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가 풀리는 게 얘 그럼 기아 갈라 그러나? 이게 김선빈하고도 또 엮여 있는 요런 좀 복잡한 약간의 방정식이 있죠. 예, 근데 그거는 기아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페니하고 페라자 영입했고 장민재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외로 류현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러리 캡도 좀 비워놓은 거다. 이따가 셀러리 캡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여기서 의외로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옆집 하면은 야 언제서부턴가 돈이 좀 없는 팀 아니야라고 하는데 의외로 옆집이 셀러리 캡을 꽉꽉 채웠죠 지금 거의.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셀러리 캡을 좀 비교적 넉넉하게 비워놓은 데는 한화하고 키움입니다. 예. 근데 한화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류현진이 돌아오면은 아마 한 20억 정도는 안겨주려고 지금 비워놓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류현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투수들이 계약 풀리는 걸로 봤을 땐 한 1,000만 불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게 1년이냐 2년이냐가 문제긴 한데 아무래도 메이저에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게 좀 유력한데 하나는 일단 대비는 해놓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막판에 극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우리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 왜? 오게 되면 일단 류현진은 하나로 와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하나 조금 큰 소식이고. 자, 이제 의외로 소식이 많은 게 이제 삼성인데 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볼드를 일단 100만 불에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맥키넌 100만 불, 시볼드 100만 불. 그러면 200만 불이 남죠? 이것을 뷰캐넌에게 다 때려 박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뷰캐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 단연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은 지금 400만 불보다는 조금 더 셀러리 캡의 여유가 있죠. 예, 그래서 한때 뷰캐넌은 3년에 600만 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정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최초로 공식 단연 계약을 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뷰캐넌한테. 근데 이제 뭔진 모르겠지만 뷰캐넌은 지금 꿈쩍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뷰캐넌 나이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메이저를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연이면은 나는 어차피 이제 삼성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데 돈을 좀 더 줘 이건 건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오승환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오승환한테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김재윤을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개투들을 미친 듯이 영입을 했죠. 그죠? 2차 드래프트 때 최성원하고 양현 업어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NC에 있던 이민호까지도 업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민호가 이민호가 2명이 있어요. LG 이민호. 이 친구는 이제 군대 갔고 NC에 이제 처음에 NC가 창단할 때만 해도 네가 우리 팀의 에이스가 될 거야 하고 데리고 왔던 이민호가 있는데 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좀 될 듯 안 되는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NC가 이번에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를 4,500에 업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은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 보면은 작년에 정말 환장하는 야구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기는데도 이기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뒤가 없으니까. 그래서 김재윤, 최성훈, 양현 여기다가 이제 이민호까지 이렇게 아무튼 좀 가능성이 있는 개투들은 다 업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롯데가 저한양상 목말라갖고 롯데 요번에도 또 임준섭 영입했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삼성은 뷰캐넌하고 오승환과의 계약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작년보다는 특히 그 개투 쪽에서 두꺼운 뎁스를 보여줄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롯데는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롯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겨울 때 잠잠한 팀이 조용히 칼 갈고 있는 팀이다. 롯데는 약간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선수 계약 및 전준호까지 딱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임준섭 영입 그리고는 소식이 잘 없죠. 이거는 칼 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령님이. 전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가장 문제의 팀이 이제 기아인데 이게 참 소크라테스 150만 불 끝 없어요.
예. 파노니도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그 기아 팬인 김튼튼한테 야 이게 말이 돼? 기아가 보리로 묶고 내가 왜 미국으로 가? 그랬는데 또 파노니 입장에서 보자면 그럴 만도 한 게 파노니가 계속해서 약간 보험용 대접을 받던 신세였어요. 여기에 대한 좀 빡침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또 보험용으로 묶어놓네. 그러니까 아 됐어 나 그냥 갈래. 그러면 기아는 지금 김선빈에다가 최영우에다가 외국인 투수 2명을 글쎄요 아무리 늦어도 1월 초까지 다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 예. 제 생각에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최영호, 김선빈이라도 마무리는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닷새가 남았는데 요 동안에는 국내 선수 FA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제가 볼 때 외국인은 기아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미 합의를 해놓고 발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이건 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외국인 그것도 2명이나 투수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최영우나 김선빈이라도 좀 마무리를 연내해야 되는데 글쎄요 참 이 기아는 제가 항상 협상할 때마다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지금 시기에 네가 딱히 필요가 없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 그 팀에서 FA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그 선수하고만의 협상이 아니라니까요. 선수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구단 선수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아, 저 팀은 저럴 때 가면 완전히 개밥 취급당하는구나. 그럼 그 팀을 누가 갑니까? 안 그래도 지방구단 기피한다. FA 때마다 맨날 말 나오는 게 그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면 6, 70억에 잡을 애들 지방이면 90억, 100억 주고 막 심지어는 세금도 구단이 내주는 조건을 하지 올지 말지 한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횡행하는 이 와중에 기아는 솔직히 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할게.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 없는 현재였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거든요. 근데 기아는 너무 현재만 보는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선수 협상할 때마다 항상 꼬이는 게 아니냐. 예.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심재학 단장이 최소한 국내 선수들, 그러니까 최영호, 김선빈만큼은 남은 닷새 동안에 이거는 좀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제일 많이 되죠, 사실은. 여기에 플러스한 게 이제 김도영이가 그랬다죠. 절대로 이제 슬라이딩 안 한다. 예. 진작 그랬어야지, 이놈아. 네 부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슬라이딩 했다가 뭐 손가락이 다쳤어요. 아니면 뭐 슬라이딩 했다가 뭐 어디 어깨 쪽 근육이 나갔어요. 이런 게 반복되면 하면 안 되죠. 예. 참 답답합니다, 진짜. 기아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가장 좀 깝깝하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두산은 이제 번개불에 콩 볶아 먹었어요. 그죠? 외국인 3명을 그러니까 한 방에 발표하려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칸타라 브랜드는 라모스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라모스죠. 왜? 라모스가 KT에서 뛰었는데 시즌 초반에 불의의 발가락 부상인가? 그걸 당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유 안 되겠다라고 데리고 왔던 게 알포드예요. 예. 그런데 이 알포드가 올해는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제 또 외국인 타자 못 구한 팀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KT에서는 이제 잘렸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로하스가 다시 옵니다. 예. 여기서 로하스는 두산 로하스가 아니고 옛날에 진짜 KT에 있던 그 로하스죠. 예. 한때 테임즈와 로하스가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불렸을 때의 그 로하스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두산은 야 그러면은 그 알포드 전에 있던 그 라모스 걔 시범 경기 때하고 시즌 초반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부상 당해갖고 좀 운이 없었잖아. 그래 얘 데려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하스하고 라모스하고 알포드가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알포드라든가 피렐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혹시 다른 팀에서 지금 아직 타자를 못 구한 팀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다 안 되면은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중에서 적극적인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건 피렐라다.
예. 일단은 지금 저 베네수엘라인가요? 멕시칸인가 윈터리그를 뛰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 보내고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피렐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음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 뉴스를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나간 뉴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걸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자, 요 뉴스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KBO 리그 10개 구단들이 내년 시즌 함께할 외국인 선수들과 속속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2월 20일자 뉴스입니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존 선수들과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승국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시즌 KBO 리그에서 뛸 외국인 선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팀당 3명씩 모두 30명의 외국인 선수 중 20명의 계약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60%인 12명은 재계약에 성공하거나 과거 KBO 리그에서 뛴 적이 있는 그러니까 KBO 리그를 맛본 선수들은 KBO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벤자민 네. 쿠에바스와 재계약했고 2020 시즌 MVP 로하스를 다시 영입하며 모두 KBO 리그 경력자로 채웠습니다. 역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끝낸 LG와 SSG, 롯데도 각각 2명씩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의 뷰캐넌과 두산 알칸타라, 키움 후라도 등도 원 소속팀과 재계약 협상 중인 만큼 근데 뷰캐넌이 아직 얘기가 없다는 게 경험한 외국인 선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후라도하고 알칸타라 브랜드까지는 됐고요. 외국인 선수 재계약 선호 이유로는 선수들 풀 자체가 줄어든 것이 첫 손에 꼽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이너리그 구단들의 긴축 운영 여파로 선수층이 얇아졌고 여기에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이 오르면서 한국행 유인이 줄어든 겁니다. 현지에서도 선수 구하기 힘들다. 자, 민웅기 해설위원입니다. 외국으로 나오는 선수의 풀이 뭐 줄어든 건 당연하고 비슷한 조건이면 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굳이 외국 나가서 뛰려는 것보다는 이와 함께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KBO 리그에서 경쟁력을 확인한 외국인 선수들을 구단에서 선호하는 경향도 재계약 비중이 커진 아무래도 적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연합뉴스 TV 이승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둘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첫째, KBO 리그를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 선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맛을 본 선수들은 선호한다. 예,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서부터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뭐 일본은 독감에 걸리고 한국은 뭐 폐렴을 앓는다. 뭐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경제 용어인데 이게 야구판에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미국 쪽에서 야 메이저리그 경기도 지금 뭐 60경기 80경기밖에 못할 판인데 야 마이너 줄여. 선수가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했냐. 야, 그러니까 우리도 돈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셀러리 캡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파들이 왔던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처럼 이제 뭐 나라에서 나서갖고 이렇게 막 총력 방어를 할 이런 상황만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적지 않은 수의 코로나 환자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고 본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확 터지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야 그럼 일단 얘들 최저 연봉을 좀 올려줄까? 이게 결정타였던 겁니다. 예, 왜? 미국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메이저 최저 연봉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최저 연봉을 올리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냥 100만 불이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예, 별 차이가 없는데 남이 나라 굳이 막 비자 받아 건너와 적응해 음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뭐 가족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셀러리캡까지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쓱서부터 이제 또 알아보면 쓱은 사실은 김재현 단장 추신수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쓱은 소식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이미 스토브리그 초반기 때 너무 많은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김강민 사태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구단주는 좀 이제 뒤로 좀 빠지고 진짜 민경삼 사장하고 김재현 단장한테 다 맡겨. 깝치지 말고. 정영진 씨
당신이 나서서 된 게 있냐고. 없어요. 응? 없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구단주 놀이나 하고 계셔. 응? 용진이 형은 무슨 용진이 형이니까 아이고 그렇고요. NC도 근데 사실은 지금 좀 찜찜한 게 외국인 투수 2명까지는 영입을 했는데 특히 이제 카이라트라 그래갖고 이제 90만 벌에 영입을 한 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C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전부 왼손인 거예요. 예, 카스티노도 왼손, 카이라트도 왼손. 자 그러면 NC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럼 토종 선발 중에 한 2명 정도를 누굴 키울 거냐? 이 2명은 상수가 돼야 되고 나머지 1명은 돌려가면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한 2달만 막아줘. 너 한 2달만 막아줘. 이렇게는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NC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은 확실해요. 누구? 신민혁이죠. 예, 신민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가을 야구에서 진짜 야 이 상황에 신민혁이 올라온다고? 진짜 신민혁분 했을 때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을 야구처럼만 해주면은 신민혁은 선발이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NC는 미치겠는 게 결국 그토록 공을 들였지만 구창모는 군대를 가버렸고 그러면 나머지는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규가 민기적 될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야 NC가 임창규 노리는 거 아니야? NC가 임창규 노리는 거 아니야? 왜? 다른 팀들은 몰라도 NC 입장에서는 임창규라고 하면 창규가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땐 그랬어요. 예. 임창규라도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현재 지금 NC는 어쨌든 임창규는 잔류를 했고, 예. 김영규하고 김시훈을 키우겠다. 아 이건 좋죠. 근데 김영규, 김시훈은 개투에 있을 때는 꽤 위력을 발휘했던 선수들인데 이게 스프링 캠프 때 선발 수업만 한다고 이게 될까라는. 김영규 같은 경우는 또 심지어는 선발을 하다가 안 돼서 개투로 돌았는데 개투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NC는 요 국내 선발진하고 그리고 아직도 타자를 못 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야 피렐라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왜? NC는 외국인 타자에 대한 눈은 상당히 높습니다. 테임즈하고 알테어까지 경험을 해봤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래서 피렐라 A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NC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던 썰이던 간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등을 한 것은 상당히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뎁스에 비해서는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계속 이거에는 기댈 수는 없죠. 어찌 보면은 감독의 용병술이나 운빨이라는 것도 매년 그렇게 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NC의 과제는 아무래도 토종 선발 및 수준급 외국인 타자가 오냐 안 오냐 이게 될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문제죠. 뭐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A급 FA들 홍건희, 주권 애매하죠, 진짜. 예. 왜 또 하필 A급으로 묶여갖고, 예. B만 돼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응? A급이니 참 깝깝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홍건희하고 주권은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틀리면 늘 제가 말씀드리죠. 틀리면 좀 비웃어 주시라고. 근데 지금 각 팀에 남아있는 A급 FA들이 가장 지금 제가 볼 때 아차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홍건희하고 주건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문제가 좀 남은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던 함덕주, 임창규 이건 뭐 정말 잘했죠. 그래서 특히 임창규가 계약 맺었을 때는 뭐 마침 그때 뉴스가 없기도 했습니다만 뉴스가 우수수수수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중에 하나를 LG 우승을 함께한 임찬규가 원소속팀 LG와 4년 총액 50억 원의 FA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찬규의 소감 발표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말을 못했죠. 스케치북에 무엇을 성대결절이 임찬규 무슨 말이신 걸까요?
바로 FA 계약 소감입니다. 임창규는 LG와 계약금 6억 원에 보장 연봉 총 20억 원, 인센티브 24억 원을 합쳐 4년 총액 50억 원에 계약했는데요. 성대 결절을 진단받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대신 이렇게 스케치 구단주, 사장, 단장, 감독, 김용일 코치, 사회생활은 잘해요. 지난 시즌 FA 자격을 얻었지만 부진으로 재도전을 선택했던 임찬규 결국 말은 없어요. 남게 됐네요. 자, 그리고 한국 시리즈 MVP죠. 오지환도 정식으로 이제 했죠. 6년 총액 124억 원에 LG와 FA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로써 LG는 자, 내년에 우린 셀러리캡 위반이야. 예, 이거 선언을 한 거고 여기에 함덕주 38억 원, 예, 그리고 이제 김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LG 쪽이 연내 김민성까지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오히려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인정하고 싶은 게 그 우승을 한 팀이 그리고 이제 LG처럼 이렇게 간만에 우승을 한 팀은 바로 이 연봉 협상이나 FA 때 굉장히 큰 진통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경우도 있었죠. 만약에 그동안 우승을 못했거나 돈이 없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냉정하게 야, 너 나가. 예. 어차피 돈 못 맞추니까. 예. 근데 LG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을 붙잡고 묶고 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순조롭다. 예. 그래서 이런 팀은 내년에도 꽤 강세가 될 확률이 높죠. 예.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니까. 예. 그래서 김민성도 아마 모르긴 해도 예. 아마 올해 그 남은 닷새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예상은 좀 됩니다. 예,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 소통왕 차명석 단장, 예, 때로는 너무 과하게 소통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꼭 굳이 안 할 때도 꼭 유튜브를 하고 그래서 가끔 욕 먹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특히 임창규나 함덕주하고 협상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울팀 프리미엄 분명히 있습니다. 예, 50억 38억.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야,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함덕주나 임창규가 3년 내내 꾸준하게 잘했으면 이 돈에 못 잡죠. 근데 또 이게 운인진 모르겠는데, 사실 임창규나 함덕주가 최근 2년간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한 해, 이제 빵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럼 팀이 2년간 기다려준 거 아니야. 뭐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총액은 맞추되 옵션을 좀 많이 넣되 또 옵션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이런 식으로 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LG가 뭐 2024년에는 이제 셀러리캡 오버는 각오했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한 해만 갖고 끝날까라는 걱정은 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G가 이제 당분간은 글쎄요, 이렇게 좀 굵직한 FA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여기에 오지환의 임창규의 함덕주의 예, 이것만 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고우석 변수가 또 있고요. 그죠? 만약에 고우석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올해 이제 2024 연봉에 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는 일단 2024 셀러리 캡은 우리 위반입니다. 삑 이거를 각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알려드렸던 10개 구단에 다 얘기했습니다. 다 FA하고 외국인 소식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뭐 LG나 KT는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주건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두산도 뭐 이제 이분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또 우리 김태룡 단장님 부사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연한 거죠 사실. 김태룡 없었으면은 두산이 지금 이렇게 굴러올지도 못했죠. 근데 단장 겸 부사장이라고 하네요. 근데 홍건희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산도 이렇게 되면은 셀러리 캡을 위반할 아마 LG에서 두 번째 구단이 될 겁니다. 홍건희를 잔류시킨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말이죠. 양의지에다가 양석환에다가 김재환에다가 정수빈 허경민까지 합치지 않습니까? 얼추 500억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분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5명만 500억입니다. 이런 게 머리 아픈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LG로 따지면 임창규 50억, 오지환 124억, 그럼 174억이죠. 함덕주 38억. 그러면은 이게 212억.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김민성 과연 이제 뭐 10억 될 거냐, 20억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다시 이제 합쳐 보면은 174에다가 212에다가 그러니까 최소한 230에서 24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LG도 최근에 FA 한 선수만 따져봐도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승팀이니까 또 LG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에서 올려줄 선수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위반은 확정이죠, 이거는. 근데 두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홍건희를 주저앉히는 순간 셀러리 캡은 위반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죠. 예, 그리고 의외로 지금까지는 알차게 한 팀은 제가 볼 때는 삼성인데, 근데 삼성은 알차게 한 건 같은데 뷰캐넌하고 오승환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면 이건 말짱 꽝이다. 예, 이런 거.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현재까진 기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동생들 광고, 예, 뭐 하나는 뻔하죠. 우리 지금 982가 하고 있는 이제 회사 이벤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불PD의 그 제가 늘 꼽는 불PD의 3대 명곡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광고 후에 말씀드릴 텐데 요거를 리메이크했어요. 저는 이 노래는 리메이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란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 가사도 좋고 라임도 좋고 멜로디도 상당히 좋은 노래입니다. 이게 왜 이 노래가 왜 안 뜨지 하고 좀 저는 좀 굉장히 아까운 노래 새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982 아저씨, 예, 그 이제 비대 이벤트죠. 예, 이번 달까지밖에 안 하는 겁니다. 요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불PD 노래로 들려드리고 이제 뒤에 광고 썰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셀러리 캡 내지는 앞으로 24시즌 크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짜라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을만 하시면 후원 가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시죠. 수많은 갈등의 진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돈과 권력이 만든 당신들의 천국. 어제를 살아온 이 당신들의 천국. 수많은 갈등의 진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지겹도록 외로운 나 미스터 야부리 긴 밤을 달래는 건 비트와 카프리 힘들고 괴로운 건 오로지 나뿐인 당신들의 천국 일명 KOREA 찌는 더위와 슬픔이 매번 날 떠밀었던 새벽거리 위에도 나만 혼자 거니로 어질어질한 느낌이 내 몸을 감싸고 취기 어린 난 도시 위 땅을 베개로 잠들어 해가 뜨면 다시 반복이 되겠지 현실이 던진 통지표를 속이며 외친 내 모습 또는 오늘 배운 삶의 가르침 아침이면 꿀꺽 삼키는 알약한 봉지 그래 어린 꿈이란 게 가끔 내 약이 돼 발밑에 이들에게 내 말이 울려 퍼질 때 난 행복하다 거짓을 말하곤 해 뒤에서 흘리는 눈물이 겹쳐지는 랩 돈과 권력이 만든 도시 어제를 살아온 이곳이 수많은 갈등의 진원지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돈과 권력이 만든 도시 어제를 살아온 이곳이 수많은 갈등의 진원지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짙은 밤 하늘은 오늘도 별을 가리며 7월 여름밤 바람이 깊은 가슴을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 노래가 총 러닝 타임이 3분 46초인데 제가 그 중간에 이제 1분 30초까지만 딱 들려드린 거예요. 우리 이제 불PD가 원래는 야부죠, 야부. 예, 그래서 이제 YABOO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한글로 야부라고 치셔도 예, 이제 근데 기왕이면은 야부, 당신들의 천국 여기까지만 한번 쳐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는 이제 본인이 최근에 이제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이제 후배님들하고 이제 또 다시
그 힙합에서 뭘 하더라? 뭐 레이블이라 그러나? 아무튼 팀을 또 만들어 갖고 요즘 또 샤로스길에서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전에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클라우드에다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보 노래 같은 거 다 있으니까 예, 한번 좀 들어보시고 야 더체라 TV에서 보고 왔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예, 좀. 네, 아무튼 제가 2011년부터 이제 이 친구를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아직도 이 불PD의 3대 명곡은 63빌딩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정말 이제 궁상의 끝판왕인데 근데 진짜 우울할 때 특히 실현 당했을 때 들으면 짱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실현 당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제 매트릭스에서 알약 먹었던 거 생각도 나고 상당히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성도 좀 있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의 천국. 이거 이제 이청준 씨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세 노래 중에 하나는 좀 빵빵 최소한 떴으면 좋겠는데. 예. 또 역주행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좀 불PD 좀 많이 좀 밀어주시고요. 예, 우리 982가 하는 이 이벤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렌탈이죠. 렌탈인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성능 대비 조건이 너무 좋아요. 렌탈 조건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아마 26일이나 27일이면은 그 세스코 직원이 와갖고 에스코 직원이 와갖고 이제 아마 다 사이즈 측정하고 이제 설치를 할 것 같은데 월 렌탈 비용이 너무 저렴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성능에 비하면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만 딱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니까 또 모르죠. 이러다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2월 한 달 이제 이벤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 닷새 남았다 생각하시면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거 한 번 더 보시고 예. 거기 이제 저희 우리 982 그 업무용 폰 전화번호 제가 남겨놨거든요. 거기다가 더체라 TV 보고 문의한다. 문자.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작업하느라 전화를 좀 많이 하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친구가 전화를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남은 닷새 동안 혹시 필요하신 분들 혹은 교체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낡아갖고 아니면 나는 이 좀 필요했는데 하는 분들은 진짜 성능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저희 동생들 2명 광고를 하니까 뭐 저도 좀 기분은 좋네요. 예. 자,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게 이번에 뉴스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 400여 명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원팀 코리아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이기흥 고생 많다. 수영 황선우, 양궁 안산 등 태극전사들은 18일부터 4일간 팀 리더십 훈련과 해병대 DNA 교육 등을 체험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는 2024 파리올림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신력을 왜 하죠? 해병대의 도전 정신을 배우는 등 선수들이 심기일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도 짜증이 나갖고 요거는 쇼츠로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기영 너 빨간당 출마하려고 그러냐? 너 뭐하는 새끼야?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이러면 또 이제 우리 애국 청년들 난리 납니다. 저 또 파란당 지지하는 저 박진행 아저씨 또 폭주한다. 폭주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이기영이 언제 때부터 대한체육회장이었는지 알아? 박근혜 때부터야. 박근혜 때 이러다가 탄핵 먹었네. 그 문재인 딱 되니까 와 평창 와 이러다가 윤석열 되니까 해병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체육회장입니까? 처세의 달인입니까? 그리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니 해병대 캠프 그것도 3박 4일 갔다 오면 파리올림픽에서 은 따래가 금 따고 뭐 예를 들어서 예선 탈락하래가 본선 진출합니까? 그리고 선수 면면을 보세요. 예? 높이뛰기 우상혁, 뭐 양궁의 안산, 뭐 수영의 황선우, 양궁의 김재덕 그냥 홍보용인 거예요. 홍보용. 그래서 하도 짜증이 나갖고 아유 야 동지 섣달 액땜 뉴스를 그냥 말자라고 했는데 아이씨 너무 승질이 나갖고 저런 인간이 대한체육회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제발 그 애국 청년들 꼭 그러대 나한테 뭐 정치적인 거 갖다 엮지 말라고.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 갖다 엮는 거야 이 병신들아. 그래 내가 니들은 지능이 낮아서 상대를 안 하는 거라고. 그리고 니들 지능은 어떻게 왜 파란 쪽일 때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눈에 티끌은 그렇게 잘 보이면서 네 눈에 낀 대들보는 왜 못 보는데? 왜 안 보는데? 거꾸로 한번 얘기해줘. 어떤 여자가 7만 원어치 법인카드 쓴 거는 뭐 쌍년, 죽일년, 역정년 이러는데 뻑하면은 가래침 틱틱 뱉으면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디올백 받는 애한테는 왜 그럴 수 있다 그러냐 니들? 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빨간당 애들 니들을 상대 안 하는 거야. 지능이 바보 같아서. 알겠어? 라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아 진짜.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에? 나라별로 다른 겁니다. 어떤 데는 차라리 그래요. 야 부인 데리고 와. 하고 싶을 때 해. 오히려 그 경기력이 더 좋아. 어떤 데는 하면 안 돼.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또 아시안게임 때 장재근은 뭐 했죠? 예, 장재근은. 야 인터넷도 하지 마. 뭐 해. 새벽에 뭐 해. 야 그냥 니들이 군대 가라. 야 이기영 장재근 니들이 손 붙잡고 군대 가 이 새끼들아. 아유 하나는 간신 새끼 하나는 옛날에 에어로빅복 입고 홈쇼핑이나 하던 새끼가 무슨 아이고 정말 가짜 나갖고 정말 꼴 같지 않습니다 정말.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되는 걸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한다 그랬어요. 뭐 여기 이제 뉴스가 뭐 LG 팬들 맥주 파티 뭐 그거야 뭐. 예. LG가 지금 신났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제 스토브리그도 순조로 오니까요. 그죠? 여기까지는 뉴스는 좀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단장들이 이미 한번 모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기장인가? 어디선지 한번 모였는데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예. 일단 지금의 이 셀러리 캡 제도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 예. 아니 114억으로 묶어놓으면 어떡하냐고. 바보들입니까? 맨날 그래요. 허프렁이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있죠. 아, 이 프로야구단 한 해 운영비가 최소한 뭐 2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면 쉬어. 예. 그 200억 이상 적자가 나면 그 중에 뭐가 적자겠습니까? 연봉이겠죠? 자, 그러면은 200억을 전부 선수 연봉으로 때려박을 수는 없다 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딘가 예산을 짜면 이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정비용이 뭐냐? 일하는 사람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70% 정도 돼요. 아무리 짜게 해도 65%? 예, 그러니까 65% 정도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월급으로. 그 사람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또 가장이고 누군가의 또 이제 봉양을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114억을 했다? 그러면 매년 200억씩 직자가 나는 프로야구에서 114억을 셀러리 캡으로 잡았어요. 이게 57%예요. 여기서부터 에바죠, 솔직히. 이미 이 셀러리 캡은 몇 년이 뭐야? 1, 2년 안에 깔딱깔딱 고개가 오게끔 바보같이 설계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해법은 뭐냐? 셀러리 캡을 더 둬야죠.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 김포에서 얘기했던 대로 매년 올리든가. 예.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또 3년간이래요. 자, 근데 이제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이미 난리가 났지. 오늘 이상하게 자꾸 떨어뜨립니다. 죄송하네요. 예. 왜 이래? 예. 중간에 쿵 소리 2번 나도 녹음하다가 장비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뭐 이건 자를 수도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딜레마는 뭐냐? 이걸 3년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3년을 지킨 팀이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욕먹는 거죠. 근데 이걸 3년간 지킨 팀이 아무도 없으면 또 이게 문제가 아닌데 지킨 팀이 있네? 그럼 이거는 지킨 팀 말을 들어줘야죠. 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단장회의 때 이런 말도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들 이거 3년만 하고 폐지될 거 알고 3년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진행 박병률이가 4년간 10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1년차, 2년차, 3년차 10억씩만 받아요. 그리고 4년차에 70억을 몰아받기로 했습니다. 왜? 4년차 때는 셀러리 캡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좋다. 그러면은 어쨌든 3년간은 해보자. 그리고 없애버리겠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돈지랄이 시작된다는 건데 이때는 어떡할 거냐. 또 하나. 오따니가 이번에 정말 모델을 하나 제시했죠. 나 7억 불 받아. 그런데 그중에 6억 한
5, 6천만 불은 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퇴하고 봐도 이런 계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 KBO가 이걸 승인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방법이냐? 특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없냐까지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팀은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셀러리 캡이라는 거 처음에 왜 한 거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번 무릎을 맞대고 야 코로나가 2년 지나 3년째 가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돈 줄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 그럼 거기에 맞게 또 풀어야지. 에? 아니면 정말 사치세만 받든가. 이거 라운드 지명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라운드 지명권도 좀 논의를 해봐야죠.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팀이 돈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 구조상 나 돈이 없어 야구를 못 하겠어요. 그건 쪽팔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결국 나은 건 지명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3회 이상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라운드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떠올린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좋아 그러면은 1라운드는 안 되지만은 뭐 라운드를 하나 내려주겠어. 라든가. 근데 이러면 또 야 이런 하나만 한 걸 뭐 할라 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샐러리 캡을 4년째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때 지명권을 까겠다든가. 왜? 대개 4년 내내 샐러리 캡 위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문제로 삼는 건 뭐냐? 3년까지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왜? FA 계약이 대개 4년 동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에 몰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지금은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식 하드예요. 무슨 얘기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니 쥐를 몰아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쥐를 몰아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야 무조건 지켜. 안 지키면은 처음에는 돈, 그 다음에는 지명권, 그 다음에는 또 개빡세게 한 다음에 또 지명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첫 해는 얼마, 두 번째는 더 비싸, 세 번째는 더 비싼데 지명권. 이것도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는 벌써부터 이미 10개 구단 중에서 7개 구단 정도는 우리는 샐러리 캡 뭐 조정 내지는 폐지하는 거조차도 찬성. 그거 잘못 만든 거죠. 잘못 만든 거를 인정하고 빨리 없애는 것도 현명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 외국인까지 샐러리 캡이 있어. 이거는 뭐 차라리 샐러리 캡을 그냥 확 다 묶어버리든가. 외국인하고 국내 선수까지 싹 다 해갖고 우리는 얼마에 한다.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또 외국인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짰을 때는 흐뭇했겠죠. 야 이거 나름 촘촘하다이. 완벽하다이. 이 돈 안에서 할 수 있겠다. 웬걸? 이러면 중계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야 니네 뭐 이렇게 샐러리 캡 묶어서 한다며? 그럼 뭐 유명한 애 올 확률이 없겠네? 그럼 우리가 중계권에 뭐 하려 투자를 하냐?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했겠어? 이 샐러리 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이 연말이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 중계권 그런 데다가 스트라이크 볼 자동 판정하고 피치 클락 그리고 베이스 확대 여기다 3피트까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 지금도 이미 50분 분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샐러리 캡 그리고 로봇 심판이죠. 자동 스트라이크 볼 판정 시스템 그리고 피치 클락 3피트까지 저희가 이제 그 설 전에 1월 말에 모이기로 이미 약속은 돼 있거든요. 그때 모여서 또 한번 빡세게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크리스마스가 또 이렇게 저물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일주일 뒤에는 마지막 날 일요일, 새해 첫날 월요일 또 이렇게 연휴가 있으니까 우리 또 닷새만 한번 또 잘 버텨보는 우리 더치아라 TV의 애청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닷새 동안
마무리도 하면서 2024 세팅도 열심히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고요. 중간에 쇼츠 정도 한번 올리고 29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 올해의 마지막 녹음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고요. 어쨌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건 다행이고 또 지금은 눈이 녹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해지기 전까지는 또 어여 눈이 녹았으면 싶네요. 발편집을 하면은 아마 6시에서 7시 사이? 요때쯤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또 속보를 한번 4시 20분 발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뭐 또 없나? 어디 보자. 없네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휴일인데 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선수들은 아마 내일서부터 닷새, 외국인들은 아마 이미 물밑에서 합의된 게 없다면 해를 넘기지 않을까. 요렇게까지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작권에 안 걸리는 캐롤을 잠깐 틀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메리 크리스마스 되십시오.